네, 우리나라가 자체 로켓으로 1톤의 물체를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꼼찰 정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톤인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합쳐서 1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예. 제가 한때 제 아내보다도 몸무게가 3배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30kg대. 원래 말랐는데 네. 너무 외진 곳으로 우리가 이제 신혼집을 해가지고 지가 밥을 안 차려 먹어가지고 30kg대일 때 저는 이제 120kg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대단하시네요. 1톤의 물체를 쏘아 올린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선진국 보수입니다. 네, 아주 행복한 날인데 자 오늘도 꼼찰청장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고 오늘 역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네.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세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 대단하죠. 역사 의식이 없는 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 전두환. 몰지각한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예. 망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소신이 나왔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 예. 뭐 너무 큰 거는 너무 센 거에는 빼고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신, 자신이랑 뭐 그래요. 견주어도 예. 난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끝내 네.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정확하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유감 표현을 했는데 네. 끝내 저는 그 자기가 막 화를 냈잖아요. 네. 내 말 앞에 뒤에 다 잘라먹고 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예. 뭘 잘라먹은 게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뭐 전두환이가 뭐 정치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뭘 잘해? 잘해. 아니 근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저 성렬이 형이? 제가 오늘 검사하고 네. 우리는 2013년에 윤석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예, 않는다. 아, 그때의 그게- 윤석열 예. 윤석열이 바뀐 것일까 우리가 윤석열을 잘못 본 것일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오늘 검사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결론은 그냥 그 사람은 항상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때 눈이 멀었다. 잘못 알았다. 후자였다. 그래서 그 행동의 동기가 뭔가 근데 정의로운 검사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네.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내연 스캔들로 아, 그렇지. 예, 그 사생아 스캔들로 혼내자. 예. 혼내자 스캔들로 조선일보에서 터뜨려가지고 쫓겨난 거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분도 비리가 많으니까 윤석열도 비리가 많으니까 뭔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막 와서 사정을 하면 무릎 꿇고 빌면은 봐줄 수도 있는데 건드리니까 이 새끼들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뭔가 긁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흠을 가지고 뭘 긁으니까 화가 나서 네. 화가 나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저도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 이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확실히 내부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라서 그 내부 사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다 되짚어 보면은 정말 면면이 맞으시더라고요.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하다가 나와서 술 마시고 네. 정의로운 사람이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면면이 이름이 윤석열이 들어가면 다 자기가 그냥 확 그냥 꼴리는 대로 했다가 네. 내지르고 지금 나와서 발언하는 그게 모두 다 그 사람이었다 원래.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우리가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대신 대가리를 받고 싶은 심정인데 그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워낙 야중이 있어서 마음으로 대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훌륭한 해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장용진 기자는 길이 밀려가지고 아까 또 왔었어요. 여기 네. 다가 저기 자기 방송 마치고 돌아갔다 또 다시 오는 모양인데 좀 늦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장용진 기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 성렬이 형, 네. 그 지난주간에 포발 사주 건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윤석열은 도리어 자신의 어떤 아무 관계 없음이 또 확인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 확실히 대검에서 원 액션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윤석열이 지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나? 이현주 변호사님 하셨나? 그 하여튼 그게 들었는데 뭐 윤석열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안 믿어도 되죠?
그 사람의 말은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네. 검사입니까? 네. 그것도 이제 거꾸로 생각해. 그렇죠.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네. 넌 깡패다. 예.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 하는 말은 모두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 손준성으로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야 뭐 심정으로는 당연히 우리 성렬이 형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공수처 수사의 속도나 뭐 네. 또 의지로 보나 저 윤석열 문턱까지 나갈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 네. 또 추가 기소된 사람이 어쨌든 권순정 대변인까지 이제 그때 한동훈과 손준성과 권준성이 셋이서 네. 단체 카톡방에서 수차례 대화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가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 대변인과 한동훈과 손준성이 셋이서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보고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일단 안 가고 전혀 납득이 그리고 안 무엇보다 김웅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발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뻔뻔하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김웅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게 탄로나게 된다라고 보이지 그렇게 오해가 된다라고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를 다 봤을 때 지금 김웅은 처음에 남부지검으로 가라. 안 그러면 위험하답니다. 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말투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이 드러난다. 탄로난다라는 식으로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인지 수차례 읽어봐도 드러난다. 탄로난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 일단 이제 너무 이제 공수처가 이것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까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라는 말이 절대로 녹취록에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김조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론사 모두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마치 여기 녹취록상에서는 절대 김웅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MBC가 악의적으로 저렇게 인용한다.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어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방어를 했다가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또 이름 나와도 무조건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만 아니 발표하는 그 보세요. 거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보면요. 저 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명백하게 사찰 지시 문건이 나왔는데 난 모르는 일? 아니 이 공문서로 나왔는데 난 모르는 일? 네. 이러고 쌩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반인이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렇게 합니까? 이거 빼박 증거가 나왔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실 텐데. 근데 도이치모터스 투자 아무 관련 없는 거 밝혔다면 2010년에 계좌 내역을 딱 하니까 조중동에서는 떳떳하게 모두 까발려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서초동의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 종업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은 그 뒤에 투자는 2011년에도 그렇죠. 쭉 이어졌는데 네. 그 일부만 제출하고 네. 그러면 이제 조중동은 전부 다 떳떳하게 모두 제출해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이 없다고 거의 사실인 것 같고 윤석열은 사나이 화끈하게 잡으면 뭔가 할 것 같다. 저는 그때 속이 떨리더. 이게 언론의 농간질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망치로 정신을 탁 두들겨 맞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제목만 읽으니까 네. 윤석열은 뭐 맞지. 여러 가지니까 이거 다 그냥 민주당이 발목 잡아거는 헛소리고 이재명은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들이 다 진실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세상에 그분 그 하나 언급된 그분 네. 이걸 아주 이재명으로 못을 받고 달달같이 그냥 완전히 이재명을 현행범인 양 이렇게 몰아세웠던 이 언론들 말이죠. 네. 아니 윤석열이 녹취에 나왔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고발 사주인데 어떻게든 윤석열이 알 수 있다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으니 저는 그 어떤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윤석열과 무관하다라고 몰아간다고 봅니다. 또 윤석열도 그런 언론에 편승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수사기관이 이렇게 세치어로 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그거 받아줍니까? 아유 코트할 건 코트하고 당신 왜 뻥을 치냐고.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당신 얘기하는 건데 라고 해서 기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셔서 윤석열은 배우고 실제로 배우 조정을 한 사람은 한동훈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한동훈이 모든 걸 관리하고 아 형수님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그쪽하고도 통화가 그래. 많이 남은 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예. 머리를 좀 굴린 것들은 되게 보면은 우리 한동훈 씨 작품인 것 대검 같아. 관계자가 응. 자기가 실제로 보고를 들어가고 이럴 때 보니까 윤석열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서면으로 뭔가를 딱 한 장짜리 지시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가령 이제 진정을 사본 배당을 그거 내가 내용만 좀 보려고 그래 이러고 사본으로 달라고 해갖고 엉뚱한데 배당 주고 이런 거는 본인 머리가 아니다. 본인 머리가 아니다. 야, 이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사실 그렇게 남부지검 위험하다, 뭐 혹은 뭐 고발장 쓸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할 만한 머리는 아니야. 네. 이게 돌석자의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웅도 응. 한동훈이 일부러 자극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라고 그건 그 너무나- 대검 관계자가 네. 정말 정진욱 자기가 그 저기 한동훈 휴대폰 뺏으려고 했던 네, 분. 네, 네, 했을 네. 때 한동훈이 비밀번호가 20자리나 20자리를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들리는 소문, 풍문? 네. 영장 집행할 때는 범죄 사실을 네. 집행하는 검사가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영장 집행은 압수수색은 이렇게 평검사가 가는데 부장검사가 직접 그렇죠. 갔단 말입니다. 네. 왜냐면 한동훈이 겁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네. 부장검사 이렇게 직접 갔는데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있고 이런 혐의로 하는 겁니다. 이걸 부장하고 검사장이잖아요. 네. 한동훈이 뺏어가지고 그 조보서 이래가지고 한동훈이 이렇게 읽으면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오. 자기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네. 자기 그 혐의 사실을 읽으면서 흠칫뽕 흠칫뽕. 그러니까 열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열이 오르는데 이것까지 핸드폰을. 하면은 이제 네. 이성이 잃고 이렇게 자극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걸 제가 아니고 어느 검사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맥락이 또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뭔가를 자극하면서 연출을 하면서 이걸 방해하는 거죠. 압수수색 네. 어쨌든 간에. 혐의가 있는 사람, 혐의자가 자기 범죄 사실을 읽으면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엉터리를 썼어? 흠칫뽕 플러스 어. 20자리 이렇게 하면은 네. 저라도 한 대 갈기고 싶죠. 아, 나를 완전히 바보로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진웅을 자극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우리 한동훈이. 네.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 이 검언유착 사건이 폭로가 됐을 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고발하게끔 이렇게 말하자면 사주한 사람이 윤석열이겠지만 실상은 배후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머리 쓰는 이거는 한동훈이다. 기획. 아니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게 한동훈은 소년급제했잖아요. 예. 대학교 3학년 때. 73년생입니다. 예. 네. 대학교 14 3학년 때 가장 최연소 합격을 한 사람이고 저분은 구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야, 이거 아주 정말 골 때리네요.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고발 사주권이 우리 성렬이 형한테까지 갔다. 성렬이 형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다면은, 동훈이가 했겠죠, 동훈이.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지. 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왜 기소에 목매냐면요. 네. 뭐 기소가 돼도 뭐 법원 가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긴 한데 검찰이 또 봐줘가지고 뭐 헐겁게 기소를 공수처에서. 해가지고 헐겁게 기소를 네, 네. 해가지고 뭐 공수처든 어디든 네. 윤석열이 뭐 무서워가지고 헐겁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이 기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소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당규. 검토를 하셨죠. 네, 당규로.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국민의힘이 당규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럴 때 당규를 바꾸는 순간 이 당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기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기소. 근데 공수처가 기소까지도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과연 아, 얘기하지 말까? 얘기하지 말까 네, 봐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런저런 사인 들어갔을 거야. 야, 너 만약에 나 기소하면은 너 책임질 수 있어? 그 다음 상황을? 아, 걔네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공수처가? 근데 또 아, 제가 들은 얘기는 네. 공수처 검사들이 되게 열받아 있다고. 열받아 왜냐면은 있다고. 응. 다른 사건, 고발사주 아니고요.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한명수 총리. 예, 조난간 대검차장, 네. 지금 법무연수원 원장, 네. 이 추석 직후였던가요? 조사를 받았어요. 네. 너무나 오만불손하게 오만 불손하게 공수처 검사들 속을 확 긁어놓고 불 가셨- 질렀구나. 네. 불 질렀어. 정말
그게 과연 할 짓인가? 아니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한 게 드러나면은 참 그런 식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우기거나 끝까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만이 자기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예. 처벌만이 살 길이다 진짜. 근데 조난관이 누구냐면요. 임은정 검사에게 국화차로 매수하려고 한 사람. 아니? 과차로. 국화차 따위로? 네, 3월에 임은정 검사가 그 보헤미즘을 네. 한 김모 증인을 인지를 해서 입건을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철통 방어에 나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무너지면 네. 특수부 검사들 네. 신흥석, 어미준 한테로 오니까 여기부터 철저히 방어를 해야 번지는 게 막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사를 기소 입건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는 그 난리를 친 건데 사건을 뺏어가지고 기록도 네. 안 읽은 그렇죠. 허정수 감찰 상과장한테 준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가 나가지고 대검 차장에서 검찰총장을 꿈꿨으나 미끄러지고 네. 저 맞아요. 비교적 한직인 법무연수원에 가게 됐는데 본인도 자기가 한 짓이 꺼림칙했다는 거 봐요. 네. 국화차 한 통을 사들고 임은정 검사한테 예. 인사를 와서 예.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로 해 뭐 이런 말을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국화차 꼴도 보기 싫다고 국화차 따위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은정 검사가 이제 좀 입을 좀 닫아주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임 검사님이 아주 대놓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근데 생각해봐도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해놓고는 국화차 한 통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과차 그 한 통에 물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이 막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진짜 이현주 변호사님 책을 구입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다음 주 올 때까지는 꼭 읽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진짜. 꼭 구매하세요. 내가 또- 검찰을 떠난 이유. 아주 생생한 그런 왜냐면 질문과- 이현주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여기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절대 형사사건을 못 맡을 것 같으셔. 그래요. 여기 한 해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사건은 절대 못 맡으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 책을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 오면은 또 정의로운 변호사님으로 또 평가를 받으시겠지. 아니 그러면 지금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방해한 걸로 돼 있고 또 증거도 사실 임은정 검사께서 받아냈어요. 또 그 수사를 못하게 막으니까 누가 시켰냐라고 임 검사님이 얘기하니까 총장이 시켰다. 그럼 총장이 시킨 거 내놔라 해서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문건을.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기소가 뭐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불러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바뀔 거고 반드시 받을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던진다. 아니 우리 정경심 소환 안 교수도 하고. 뭐 한번 소환 맞아요. 안 하고 바로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은 성렬이 형의 운명이 공수처에게 달려 있는데 그렇죠. 뭐 세게 한번 배팅하시면 안 되나? 기소 한 판 하시면은 또 뭐 그냥 바로 아웃인데. 아. 정말 운명에 달려있죠. 저는 이제 저희가 징계 받기 전에 아니 징계 받을 거리가 이렇게 한처럼 쌓여있는데 왜 징계를 안 하냐고 저희가 계속 이제 그랬죠. 묵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아니 우리가 이제 치매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판사 사찰하고 뭐 이런 거 드러난 것만 해도 해임까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야 결국에는 징계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 면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안을 다뤘습니까? 다루긴 다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앞으로 고발 사주랑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이제 채널 A권 관련해서 이걸 굉장히 촘촘하게 제 생각에는 이 타임테이블을 좀 더 맞춰보면은 촘촘하게 맞춰보면은 고발 사주랑 이게 딱 아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언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 사주가 나온 거죠. 네. 그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김웅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만, 아니면 이동재하고 한동훈만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동재만 알고 있을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타임테이블이랑 하면은 저는 이 수사방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얼굴이 예.
얼굴이 충격이 입사였다는데 뭐 할 말을 잃고 네. 굉장히 당황했다. 그때까지 못 보던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할 말을 잃고 압수수색 되면은 그 한동훈 핸드폰에서 분명히 포렌지그라면 털릴 게 있을 텐데 자기랑 대화를 나눈 것도 살리면은 와 이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 신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를 다 공수처에서 취합을 하면은 저는 진짜 윤석열한테 한 방을 먹일 수 있다. 예.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 이제 뭐, 그렇죠. 무슨 뭐 증거가 모자란다든지 뭐 혹은 혐의가 약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네. 공수처 의지의 문제. 근데 지금 빡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빡쳐 있으면 좀 뭐 칼을 뽑든지 해야지. 하다못해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과라도 찌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찰처럼, 검사들처럼 악독하고 거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은 검사들은 수사가 반, 홍보가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홍보 좀 하다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엮으니까 맞아요. 쫄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난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공수처 검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검사들 플레이에 겁먹어가지고 쫄았으나 부분이 없지 않았겠다. 네, 불러보니 이것들 너무하네. 네, 자기네들만 검사인 줄 아나 라고 하고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검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은 앞으로 자기 인생 방향이라든지 뭐 검찰 내에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공수처는 아직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흐지부지 뭉개고 있다가 윤석열이 정말 전면전에서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해서 이제 만약에 지면은 공수처가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정말. 그렇겠네요.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우리는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히신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야, 윤석열한테 이렇게 봐주고 농치고 하다가 너희들이 없어져. 그렇죠. 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정도가 너희들이 아닐 거예요. 그 기소만 하면은 너희는 살고 윤석열은 이거 되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조직의 어떤 네. 그런 위험, 네. 존재의 의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 또 앞날에도 탄탄대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아니 그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뭘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조직을 아예 그냥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도복을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왠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수처장이 자신 있으면 나와서 수사를 받아라 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너무 시간을 끄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이제 최종 선택을 그렇죠. 너무 시간을 끌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 하면은 그렇죠. 또 정치적 수사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11월 5일인가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11월 초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겠죠. 아이, 네. 좀 합시다, 좀 일 좀. 형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 좀 하자고. 아니, 왜 봐줄 게 따로 있지, 나 참. 그래서 지금 전두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민심이 조금 뭐지 이 새끼? 이런 느낌은 전두환 발언이 제일 세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막 대학생들도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공수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윤석열이 제일 제정신이었을 때는 물론 쭉 상태가 안 좋고 평균인보다는 계속 상태가 안 좋지만 그나마 제일 양호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구수일 때. 아니요, 제 생각에는 국정원 댓글 네. 항명 사건으로 징계 먹고 대구고검, 대전고검 날아가 있을 때 사람이 낮은 위치에 가게 되면 겸허해지잖아요. 네. 자기의 길을 되돌아보고 네. 그때 임은정 검사하고 아름다운 메일들을 주고받았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나. 승열이 형이? 진짜? 네,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자비심이 있으니까 네. 그때 항명으로 징계를 받게 된 박영철 네.
윤석열 네. 이게 모두 징계 팁을 이렇게 자세히 사실은 징계 절차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네. 이런 깨알 같은 팁들을 적어가지고 특별 대리인은 이렇게 선임하시고 뭐 서면은 언제 내고 이걸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머.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또 답장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역사에 대해서 진정한 열정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네. 열정 자체가 보상이네. 어. 우리 역사에서 평범한 필부 필려 평범한 사람이든 뭐 대통령이든 검사든 그냥 자기 역할을 할 뿐이지 누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고도 할 수 없네. 아니 진짜? 그럼 이야, 이거 대박인데 오늘 처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열정은 열정 그 자체가 보상일 뿐 별도의 영예와 영광을 바라지 않네. 그때 제정신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당신의 어떤 이런 마음을 받겠다. 예. 그때는 이제 자기가 대가를 바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한 거 아니고 자기는 역사의 부름을 온몸으로 느껴서 네. 그리고 그 역사의 부름을 받은 게 내가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평범한?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때 제정신이었던 거예요. 야, 그런 또 순정이 있으셨네요, 우리 송렬이 형이. 야. 이게 사람이 권력으로 뽕이 들어가면 네. 자기를 잃게 되잖아요. 그때는 낮은 위치에서 역사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네. 야, 본격 윤석열 2단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었군요, 우리 송렬이 형이. 그때는 네. 정신이 그나마 조금 제대로 박혀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상태 나았어요. 그래요. 진짜 아, 송렬이 형. 아,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리즈 시절이 또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송렬이 형. 계속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야 재정 중앙지검장 시키고 검찰총장 시키니까 사람이 그냥 배려져 버렸잖아요. 실제로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당권으로부터 멀어지고 뭐 낙선하고 그러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맞아요. 홍준표 형님도 맞아요. 그 낙선되고 변호사 개업했을 때 그때 우리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민주노동당하고 정말 멘탈리티가 똑같은 분이야. 다만 이제 소속당만 다를 뿐이지. 네. 근데 일단 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를 하면은 완전 마탱이가 가버리잖아요. 그러게요. 가끔씩 요즘 홍준표가 쓸모 있는 얘기 하잖아. 그것도 지금 아직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맞아요. 대선 후보가 되면은 그것도 싹 이렇게 안면 마탱이가 가는 못쓰고 거지 뭐 그냥 공공의료원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가 잘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기반의 이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제정신으로 살게 하려면은 의원 배지 빼고 야당 시키고 그래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못 보는데 그때는 겸손해져가지고 역사를 알고 그렇지. 민족을 알고 또 이제 그때는 김건희 씨하고 오붓한 시간을 또 보낼 때였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또 네.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하면서 이문정은 뭐 완전히 그냥 벌레 취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충. 벌레도 해충 취급을 했던 거야. 아니 2013년에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소중한 팁을 네. 어떤 팁이었냐면은 징계 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아니지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저명한 인사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왜냐면은 징계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뭐 검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야단치고 쥐어짜는 분위기니까 그나마 특별 대리인으로 명망가가 가야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인섭 오, 서울대 그 네. 로스쿨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런 팁들. 예. 명망가를 특별 대리인으로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서면은 당일에 내야지. 그렇지 않고 미리 내면 그쪽이 미리 논리를 준비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런 깨알 같은 팁을 성렬이 형이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가르쳐줬어요. 이문정 검사가 이제 징계 본인이 선배잖아요. 징계를 한번 받으셨으니까. 징계 선배니까. 예, 그래서 징계 받을 예정인 윤석열한테 그런 네. 팁을 그런 미로의 관계가 있었군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때는 사실 옳은 일 하다가 탄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글쎄, 동지로 생각했겠지. 예. 그랬더니 감격에 감사에 떨면서 그런 메일을 열정은 보상을 바라지 않네. 예. 아. 우리는 다 각자 위치에서 역사의 부름을 받아 자기 역할을 할 뿐이네.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더 훌륭하고 위대한 건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에 그런 이야기가 돌면은 이 사람이 눈이 획 돌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알 수가 없는데 눈이 획 돌면은 정말 되는 게 없어지면은 근데 그때 박영철 비서관 나중에 박형철. 예, 나중에 저 청와대 들어가는. 예, 네. 박형철한테도 보냈는데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이민정 검사는 그 박형철도 박형철은 이제 징계받을 상황이었고. 싸가지도 없이 답장도 안 했더래요. 아, 익십이었습니까? 예, 일시. 아. 왜냐면은 윤석열은 특수통이지만 이 사람은 공안통이었고 공안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진술한 거였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대척점에 있었고 네. 그리고 얘는 완전히 이제 찌부러진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쫓겨나고 저 한직에 검사들의 유배지가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검사들의 유배지라고 기양 가는데 왜 그래요? 의정부지검 뭐 일종의 그것도 재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안미영 검사가 예.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하다가 네. 말 안 들으니까 거기 의정부로 갔죠. 의정부로 보냈군요. 그래서 기자회견한 거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 이민정 검사는 이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중앙지검 잘 나가는 검사였다가 네. 중불나게 이제 무죄 구형해가지고 유배지를 도는 정말 그 한미한 검사가 됐는데 이런 검사가 네. 감히 자기한테 뭘 그렇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박형철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댐댐이가 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고맙다라는 말이라도 회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응답에서 그 사람의 모멸감, 내가 감히 얘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 받아 네가 나한테 이런 메일을 이런 모멸감이 무응답 속에서 느껴지더래요. 야 진짜 야, 박형철이가 아, 싸가지가 없네. 왜 그래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의심을 그래서 근데 보니까 윤석열은 또 거기에 답장을 해서 또 화답을 한 거 그때는 보니까 착했다니까요. 아, 착한 것도 있지만은 이거저거 정치력이 좀 있네. 정치력이 있었어. 나중에 이문정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는 뭐 내다보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한 동지다,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보니까 아, 정치적 감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김웅 검사가 예. 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있다가 중앙에 가야 되는데 예. 서울 중앙에 가는데 뭔가 말을 안 들어서 순천지청에 갔고 그 뒤로부터 약간 네, 네, 네. 무슨 사건인지를 들었어요. 무슨 사건인가요? 노태우가 그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아, 상태가 그래요? 나빠서 네. 국립묘지 안장 얘기가 예, 나오기 퇴임 시작했는데 이후 한참 예. 했죠. 예. 예. 그때 이제 국립묘지 안장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급격히 몸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태라서 그 미리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순천거 아닙니까? 안 된다. 안에서 엄청 자기가 반대 극렬하게 표현을 했대요. 아, 그 노태우는 국립묘지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저 12.12 네. 쿠데타의 주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순천지청은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변화라는 게 네. 그렇다고 이제는 쿠데타의 후예들 네. 그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그러네. 야, 이게 참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집단이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아예 그냥 뭐 윤석열은 지금 그쪽에서 자기가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의 그런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할 때 바로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겸손히 들어오신 우리. 아유.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큰 사고였어요? 큰 사고였으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요. 사고까지 나신 거예요? 예, 아이고. 너무나도 가벼운 사고였는데 아니, 뒷목을 본인이 잡고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내리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사고였는데 뒷목을 잡고 내리시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또 길어지지 그러면 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길어졌어요. 예. 근데 오늘 참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울고 싶은 날이네요. 네. 되는 일이 없는 데다가 요즘 자꾸 후배들한테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또
후배들한테 내가 못하질 않았는 것 같은데 누굽니까? 제가 가서 청부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라는 의미에서 네, 자, 저희가 바로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로 당연히 가도록 아, 이거 안 드시고 기다리셨던 그럼요. 거예요? 아니 야, 이제 이런- 광고도 이제 중간에 하기로 했어. 아유 진짜. 네. 저, 자, 그래도 여러분 진행을 위해서. 바로 킴스팜의 전라남도 영암의 햇 신고배를 신고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전라남도 영암에서 지금 막 수확한 햇 신고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고요.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하고 맛있는 배입니다. 배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죠. 덜 익고 짓무른 배는 정말 가을 무보다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킴스팜의 신고배는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풍부한 일조량에다가 양분 듬뿍 황토와 청정 맥반석 지하수가 기운 배이기 때문에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 후기도 칭찬 일색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구매 후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달달합니다. 김엄마께서 방송에서 너무나 맛있게 드시길래 그래서 구매했는데 완전 대성공이네요. 맛있는 배 찾기에 항상 실패했었는데 얼마 만에 먹어보는 꿀맛인지 완전 강추입니다. 가정용 배 샀는데 선물용이 온 줄 알았습니다. 상태도 너무나 굿굿. 배는 선물용과 가정용으로 나뉩니다. 가정용 상품은 과일 표면에 약간의 상처나 흠집이 있을 뿐 맛은 선물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맛있고 저렴한 배를 원하신다면 가정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가격 정보. 가정용 7.5kg 9개에서 14개의 과가 들어간 건 33,000원. 7.5kg 12개에서 14개의 과가 들어간 건 43,000원. 선물용 7.5kg 9개에서 11개의 과가 들어있는 거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전 제품 무료 배송으로 알뜰 쇼핑 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싼 거예요, 싼 아우,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저 정도 알이 굵으면은 보통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가격이 5,000원 정도예요, 이게. 거의 이게 배가 요즘 진짜 비싸요. 그럼요. 네, 배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이건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 굵기가 선물용이잖아요. 선물용이 저 정도 가격은 되게 싼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거의 한 3,000원 정도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3,500원 정도 되는 건데 저 정도 되면 되게 싼 거예요. 진짜 싼 거예요. 그리고 야, 근데 그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 전 이거 주문하려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사각사각거리고 입자가 배 입자가 되게 네. 예. 난 사서 고향집에 보내려고요. 전 진짜 이거 주문하려고. 이거 진짜 이렇게 단 배를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달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라남도 영암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진짜 이게 배 맛 없는 거는 무보다 맛 없어요. 아유 못 먹어. 예. 아. 사실 가을 무가요 은근히 맛있거든요. 근데 어떤 배는 보면은 무보다 맛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왜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잖아요. 국산 배가 그래서 특히 저 외국에 인기래요. 진짜. 이거 오늘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네. 정말 훌륭한 배가 나왔습니다. 네. 향도 좋고.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그래요. 하여튼 기소는 이제 뭐 시간 문제, 의지의 문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윤석열은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칼은 들고 있을 때 써야지 그냥 들고만 서 있으면 뭐합니까? 전남 영암 신고배라도 깎읍시다. 칼을 꺼냈다면은 네. 그래요. 아니 저 뭐 장영지 국장님, 네. 현재 뭐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성렬이 형은 뭐 계속 그대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대선을 그만두겠다고 한 그 다음 순간부터 아 이제 끝나지. 예, 끝나기 때문에 저분은 그냥 못 먹어도 고예요. 계속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언제든지 당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독자 출마라도 감행을 할 그게 사람이에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인재 경선에 방지법. 참여하고 나면 근데 이제 안 될 거야. 이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이미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 출마를 강행을 할 사람이에요. 형태가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대선 정국에서 주요한 어떤 변수로 남기 위해서 어떤 다음 선택을 하든지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경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 같은데 문제는 당심에서 벌써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는 뒤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민심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위를 지키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문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지지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20대 이상의 고령층이 왜 그렇게 지지하는지. 저희 어머니도 이제 미스터 트롯 때문에 시작하셨지만 TV조선을 미스터 트롯이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나와요. 막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보는 게 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채널이 TV조선에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계속 거기 그냥 고정이 되니까 시각이 완전 좀 편협해지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고령층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어떤 시선 가두기,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그런 재밌는 것도 이제 고령층 맞춤형. 야, 이건 되게 전략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어저께 제가 사실 걱정이 돼가지고 그저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감에 나와서 발언한 걸 보고 뭐 안철수가 얘기했다는 거를 이제 빌미로 뭐 TV조선에서는 이재명 악마적 재능, 막 악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길래 저희 엄마한테 걱정이 돼서 제발 TV조선 보더라도 뉴스는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완전히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완전 이거는 쳐다볼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아니다, 뿔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게 너무 확고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국힘당 의원들이 완전 발렸잖아요. 쉽게. 그렇죠. 실제 말로 발렸잖아요. 네네네. 요새 10대들 표현을 하자면 역관광을 당한 건데 그랬는데 그거를 악마적 재능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난 돌아버린 줄 알았어. 야, 저 표현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정도라면은 나는 무조건 싫어. 나는 이재명이 하는 거는 뭐든 다 싫어. 하다못해 제가 뭘 한다고 그래도 싫어. 춤추는 것도 싫어. 노래 부르는 것도 싫어. 다 싫어. 무조건 싫어.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시청자들한테 계속 주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트롯이라는 예능을 해놔. 한번 미끼 상품으로 예. 끌어들인 다음에 집중적으로 본 상품을 이렇게 마구 주입하고 있는 거라 참 씁쓸해요. 씁쓸한데 그러기 때문에 자를 수 있을 때 잘랐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채널A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채널이 자를 수 없죠. 왜요? 채널이 자기네랑 너무 이권이 채널이 수사 방해까지 해줬는데. 아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 그 검찰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처벌을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MBN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건 너무 많이 봐준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TV조선 같은 경우도 이미 경고 수준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법대로 했었으면은 그랬으면 지금 이 승질나는 상황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잘했는데 악마적 재능 때문에 잘했다. 악마라서 잘했다는 거 아니야. 마치 잔다르크는 악마이기 때문에 마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식으로 말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김현